올해 들어서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증여는 늘어났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올해 이제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보통 한 40만 건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해도 1분기, 2분기 그래도 그 전년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진 않았었는데 네네. 3분기에 접어들면서 증여 거래도 좀 크게 좀 네네. 줄어드는 비중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좀 분석해 보면 네네네. 전국 아파트 증여가 작년도 4,756건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반토막인 한 2,700여 건으로 네네. 증여가 좀 크게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줄었네요. 네, 또 올해 4월에도 4,915건 뭐 이렇게 다 진행이 됐었는데 네네네. 그게 거의 정년 대비해서는 반토막 수준으로 증여가 좀 다 좀 감소됐다라고 볼 수 음, 있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러면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또 증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증여가 좀 하반기 때 줄어든 이유를 보면은 이제 예, 예. 부동산 시황이 예, 예. 지금 계속해서 좋지가 않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지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가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락된 금액으로 계속해서 네. 거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증여라는 게 사실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금액 대비해서 미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판단돼야 지금의 이 금액으로 증여세를 내는 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계속해서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비싼 가격으로 증여세를 내고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이제 지켜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 예. 판단으로 증여가 이제 하반기 때 줄어들고 음, 있는데 근데 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이제 세법 개정안 예, 때문에 내년보다는 올해 빨리 하는 게 유리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증여를 하게 되면은 예, 예. 세금이 두 가지가 부과가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증여자 네네.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내게 되고요. 네네네. 증여를 받게 되는 수증자는 취득세를 내게 취득세. 되는데, 예. 네, 증여를 할 때는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 예. 증여세는 시세로 해서 예, 예.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수증자가한테 부과되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네네. 증여된 금액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뭐 기준 시가를 사용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아,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거래 가액보다는 이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더 낮은 가격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취득세를 조금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수증자가 내는 취득세 역시 네. 시가가 아닌 이제 공시지가를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올해 12월 안에 하는 거랑 네. 내년도에 하는 거가 세금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는 있어서 네네. 어차피 할 거면 좀 올해 안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월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제 증여가 발생이 되면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증여를 하게 됐을 때 네. 이제 남편이 취득을 뭐 네. 3억에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얘 이제 금액이 6억 정도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 증여를 할 때는 6억을 가지고 이제 증여를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아내분이 받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취득가액이 6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증여받고 나중에 매각하게 될 때는 이제 아내분이 받는 취득세, 아내분이 내게 되는 양도세는 이번에 새로 이제 취득가액이 된 6억 원 네.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다 보니까 네네. 양도소득세를 조금 절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활용해서 절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네.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요거를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안에 팔게 되면 아내분이 취득했던 6억이 아니라 처음에 원시 취득, 그러니까 남편분이 취득했던 3억으로 같이 양도세를 부과하게 돼서 네. 빨리 팔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방지하는 네.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더, 됩니다. 더 길어지는 거네요. 예, 길어지게 돼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증여를 받고 나서 10년 동안은 사실 못 팔도록 네네. 조금 묶어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요인을 좀 생각하셔서 필요하신 네. 분들은 올해 안에 하시는 게 네네.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들으면 그러면 사실은 좀 규제를 해소한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뭐 정책 기조라면 10년으로 늘리게 되면 오히려 더 집을 못 팔게 되면 또 그것도 어찌 보면 규제가
일단은 산술적으로 5에서 10으로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걸 통해서 약간 편법으로 절세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아직 세법 개정안이긴 하지만 네네. 큰 이견도 없는 부분이긴 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그런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여야 간에 뭐 공방을 벌일 만한 요소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도 들으니까 뭐 그냥 꼭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 부모님이 증여를 만약에 해주셨어요. 가정이지만 네. 결혼하셔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이런데 그럼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조금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본의 아니게 계속 뭐 세를 놓는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서 집이 또 계속 이주택이 계속 장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규제를 안 하면 괜찮지만 규제를 하게 되면 이주택이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뭐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진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전년도까지는 이제 집값 모든 부동산이 다 같이 가격이 올라가고 또 여러 채를 보유하게 되면은 뭐 종부세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네네네. 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빨리빨리 증여를 많이 해서 전년도에 증여 건수가 정말 좀 많았거든요. 네. 2020년, 21년 동안 증여를 정말 많이 했고 특히 강남 상구에서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네네. 이게 보통은 증여가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좀 강남 상구라고 소위 불리는 지역에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 전년도 처음으로 노원구 뭐 이런 강서구 이런 지역들이 네네. 좀 상위권에 랭킹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 지역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증여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네.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들어서 보니까 네. 많이 줄었네. 급감했네. 급감. 네. 449건에서 190건으로 많이 네네. 준 것 같습니다.